요즘 TV에 보면요, 식당 소개 프로들이, 음식 소개 프로들이 아주 대세입니다.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 이런 맛집 프로들이나 먹방 프로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TV에 보면요, 맛있는 TV, 3대 천왕, 맛있는 역습들, 수요 미식회, 식신로드, 냉장고를 부탁해, 공중파와 종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부 케이블 TV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개가 훨씬 넘는 10개 되는 프로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프로들이 음식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소개하는 프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좀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들의 대부분이 특정 식당을 갖다가 소개하고 그 식당의 맛을 검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상의 홍보성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프로의 일종의 패널이나 진행자들 상당수가 셰프 출신들로서 내지는 요식업을 직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셰프들이나 그 다음에 요식업 운영자들은 어떤 분은 아주 대기업형으로 몇십 개의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운영하고 전체 프랜차이즈의 개수가 수백 개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식당들만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고급 식당들만 거기에 소속된 일종의 기획사의 연예인처럼 뛰는 또 인기 셰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식당을 소개하면서 홈쇼핑에 나와서 자신의 음식을 홈쇼핑에도 파는 사람, 셰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 TV의 맛집 정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2011년에 벌어진 트루맛 쇼라는 이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당시 공중파 등에 소개되는 이 맛집들이 케이블이나 공중파에 일주일에 180여 개, 1년에 22,000여 개 이상의 맛집들이 소개되고 어떤 맛집은 30개 이상, 30회 이상의 소개가 됐다라는 부분을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루맛쇼라고 TV에 나오는 맛집들이 맛이 없다. 그래서 어떤 집은 우리 집은 어떤 식당은 우리 집은 TV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를 플래카드에 붙이고 있는 집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TV에 나오는 맛집들이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일종의 탐사 프로그램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의 PD들은 일산에 한 쇼핑몰 2층에 식당을 하나 엽니다. 직접요. 식당 이름이 테이스트라고 맛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무슨 핫이라고도 바꿉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나 열어놓고 일반 식당하고 똑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PD들이 그 식당에 종업원, 청소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주인을 가장하고 그러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TV 맛집 소개라는 걸 두들겨서 맛집을 소개해주는 광고, 영업 대행, 브로커 등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1,000만 원을 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플러스 유명 연예인 단골 맛집으로 만들려면 연예인 섭외비도 또 내야 된다. 자, 어떤 브로커는 300만 원에 일단 시작을 하자면서 결국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맛집 소개할 때 메뉴는 TV들이 찾는 수준에 맞춰야 된다. 한 30년은 3대에서 했다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스토리가 없는 식당들은 기존의 이 메뉴, 일상적인 메뉴 갖고는 소개가 불가능하고 이 TV 안에 한 이 음식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보통 3개 정도의 식당을 소개한다. 우리가 VJ, 특공대 이런 데 보면 한 서너 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작가나 방송국 PD들이 원하는 그런 행태를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메뉴를
내가 이야기하는 기상천외한 메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삼겹살에다가 캐비어를 얹어서 이렇게 굽는 삼겹살 캐비어가 소개됩니다. 내지는 해물과 오뎅을 이 테이블만한데 가득 차가주는 그런 뭐 해물 오뎅 특선 이런 메뉴도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화해 보면 그런 메뉴는 없다는 겁니다. 방송용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자, 캐비어 철갑상어알로요. 저도 과거에 러시아에 가서 먹어도 보고 사와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비쌉니다. 제대로 된 캐비어 10수만 원 합니다.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갖고 올라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이 캐비어를요, 삼겹살에 얹어서 준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쯤 하겠습니까? 아마 1인분에 한 3, 4만 원은 더 받아야 될 건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캐비어가 아니라 럼핏이라는 물고기 알인데, 상표에 캐비어란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 캐비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허접한 음식점들을 맛있는 음식점 맛집처럼 소개해 줍니다. 자, 어떤 식당들은요, 다른 프로에서, 고발 프로에서 식당에 바퀴벌레 나오고 먼지가 떨어지고 음식에 지저분하기가 거지없다고 해서 지적이 된 식당이 몇 달 뒤에 맛집으로 포장해서 또 다른 프로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 식당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쇼의 제작진은 자신들이 하는 식당에 음식점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TV에 소개해주는 브로커를 통해서 결국은 방송이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1,000만 원을 주죠. 자, 그 프로에 등장해서 아주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뭐 이런 그 식당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손님들, 저도 그런 프로를 볼 때마다 굉장히 어워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카메라 왔다고 왜 저런 오버쇼를 하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100% 공짜로 밥 먹으러 온 동원된 식당 주인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이거나, 안 그러면 공짜로 그런 밥을 먹어주는 일을 하는 업자들입니다. 아주 직업화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방송, 통신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이 가짜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PD들이 차린 가짜 식당에 이 몰래 카메라가 찍고 있죠. 그 속에서 방송국 카메라가 와서 가짜 맛집 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MBC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사장 이름으로 방송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 상영 정지겠죠. 극장에 했으니까. 결국 그 프로는 판사가 공공성을 위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기각시켜서 극장에서 상영이 됩니다. 15,000명이 봤다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맛집. 자, TV는 비용을 줄이려고 외주 업체에 이 제작을 줍니다. 외주 업체는 시청률을 올려야 또 자기들의 이 방송을 하는 부분이 유지가 되고 돈을 버니까 적은 제작비에도 이 외주를 받아서 또 시청률을 올리려니까 자극적인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가짜 맛집을 돈을 받고 냅니다. 그러면 외주업체와 방송국이요, 이 돈을 한 건당 1,000만 원 이상씩 받은 돈을 나누기도 하고 또 방송국에 다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TV가 시청률 때문에 가짜 맛집을 소개하고 돈을 벌려고 가짜 맛집을 소개하고, 이 가짜 맛집을 소개하는 과정을 가짜 식당을 차려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것은 믿을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TV에 평론을 하면서도요, 가짜 평론가들도 많이 봅니다. 정치적으로 끈을 달고 나와서 개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사람, 접대를 해서 하는 사람도 봅니다. 자, 이 트루먼 쇼에서 보여주는 식당들 소개 프로의 현실이요. 그래서 2001년에 이게 방송되고 난 다음에 방송국들이 좀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요, 막 식당을 소개하면서 그 메뉴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가짜, 한마디로 식당 손님들이 탄성을 지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내가 몇 대째 하고 있다, 특이한 비법이 있다, 재료를 갖다 시장에 가서 직접 쏜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소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프로가 소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TV들이 머리를 좀 쓰죠.
이제 그때부터는 셰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제2의 트루만 쇼를 하나 찍어야 될 타이밍인데요. 이 셰프들이 또 순수한 셰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틀면 노는 그 케이블들은 계속 재방송을 종편에서 그 공중파에서 한 부분을 또 공중파가 케이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틀고 일부 케이블이 또 받아서 또 틀고 하면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중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이상을 이 먹방 프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널 돌리다 보면요. 그런데 그 중에 특정한 한 사람 B씨는 하루 종일 방송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온 프로는요. 이 방송 저 방송 어떻게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촬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먹어대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분은 이 수십 개 체인의 요식업만 오만 걸 다 합니다. 뭐 해부터 해서 중식당, 한식당, 뭐 술집부터 이제 커피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에 설탕을 뿌려대서 슈가보이라는 별명도 듣죠. 또 한 사람은 기타도 치고 노래도 잘하고 키가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고급 요식업 프랜차이즈에 셰프라는 이름을 갖다 댔는데 언제 자기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한번 하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중국집을 오래 했는데 나오는데 그 중국집에는 전화로는 예약이 안 되고 직접 가야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최근에 홈쇼핑에서 또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특징은 또 TV 광고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먹방 프로에 나와서 식당을 소개하는 메인 진행자로 나오고 그 평가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식당을 운영을 하거나 운영된 식당에서 고액의 월급을 받거나 그리고 그쪽에 로비에 의해서 TV에 출연을 하거나 기획사죠 이건. 안 그러면 또 그 TV에서 얻은 명성을 가지고 홈쇼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식당들을 여러 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하나를 요리하는 식당에 사람들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 사람은 곧 사라집니다. 한두 번 나왔다가. 그리고 요런 몇 사람이 거의 TV를 장악해 있습니다. 이 방송 저 방송 이 방송 저 방송 다 나갑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개그맨 몇 사람들이 TV에 이 방송 저 방송 다 합니다. 그런데 엠모 개그맨이요. 그 트루만 쇼에 보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요. 금압이나 이런 차비를 받고요. 엉터리 식당을 소개해 주는데 맛집을 그게 엉터리라는 걸 알았지만은 가담을 한 데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식당 소개했습니다만 이제는 평가 뭐 그럴싸하게 이 평가를 가장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과거보다 과연 뒷거래가 없어졌는지 제대로 된 맛집이 소개되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의 힘들이 뉴스 브리핑에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그 내용이나 그 시설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는 그야말로 방송사, 외주 제작사, 협찬 대행사, 식당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했는데요. 저는 이 프로가 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파의 TV의 PD들은 제작사나 방송사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하고 잡아댔고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랬습니다만 법적 대응이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싸움에서는 트루만 쇼가 이겼는데 결과는 아직도 TV에는 이런 부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심각한 것은요. 뭔가 하면 그렇게 소개된 일부 식당에만 손님이 몰리면서요. 대다수의 영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TV나 이런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요식업체의 프랜차이즈를 수십 개를 가지고 수백 개의 식당을 경영하면서 TV에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옳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먹는 거와 관련된 광고까지도 다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부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어떤 부분을 소개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을 TV가 돕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공중파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자,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서 일반 영세업자들이, 영세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식당의 월급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식당업계에서도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홈쇼핑으로 물건까지 팔아먹습니다. 각종요 먹거리들을 홈쇼핑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간판, 언제 요리하는지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간판 셰프는 이 방송 저 방송 이 방송 저 방송에 출연을 그 프랜차이즈의 후원 아래 기획되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그냥 그 프로 보면서 침을 흘리고 박수를 칩니다. 방송국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일정하게는 보장이 되고 있고, 또 제작비도 조금 덜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들을 선호해서 방송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양심적인 이 음식 칼럼니스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요, 서울과 경기도에 식당을 수만 개를 가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맛집이라고 할 만한 것은 3, 40군데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엉터리 맛집을 소개해 주면서 그 옆에 수많은 맛집들이, 진짜 맛집들이 멍들어가고 병들어가고 폐업을 합니다. 자, TV가 이렇게 동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그러면 이해상충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 업체 케어주기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이 맛집을 끌고 가는 문제가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2011년에 트루마쇼라는 영화는 그 이전까지 형태를 뒤집었는데요, 이제는 또 셰프의 전성시대처럼 되어가면서 이런 먹방 프로들을 갖다가 또 다르게 이렇게 왜곡시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굳이 제가 이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몇 분이요, 이런 먹방 맛집 프로들이 소수의 맛집들을 갖다가 띄워서 보도하면서 나머지 영세 식당들은 더더욱이 파리를 날리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요즘 TV에 소개된 프로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어딘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TV에 소개되는 당일날 그 식당이 위치가 어디고 어디라는 부분을 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부분, 이 브로커들이 있어서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밥 한 끼 먹으러 가도 TV에 놓은 거, 또 소개된 그런 데만 골라서 가게 됩니다. 자, 인터넷 시대와 TV가 거짓을 사실처럼 만드는 시대에서요, 식당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가짜 맛집들이 만들어지고, 가짜 한마디로 셰프나 음식 전문가들이 TV에 등장해서 자신들은 TV에 잠깐 나와서 순수하게 소개하는 척하면서 그 이면에는 엄청난 돈들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하냐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저는 TV들이 음식 프로나 맛집 프로들을 한마디로 다시 좀 재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음식과요 인생의 스토리를 갖다가 서로 머물러서 심야식당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낸 일본 TV 프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과 한국의 먹방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자, 가짜 맛집 프로에 속지 말고요, 그 맛집 프로를 소개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